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로 승률 높은 전략을 세워봅니다. 오늘 목요일의 프로 휴먼 자산운용 윤여민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프로의 시선 활동을 해주시는데요. 네. 어제는 바이오, 2주 만에 바이오 한번 짚어주셨고요. 네, 다시 네. 강조를 많이 해주셨고 오늘 주제는 뭘지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2차 전지 하반기 주인공 될 것인가? 네, 아직은 시장에서 못난인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바닥은 잡았는데 좀 시원하게 매물을 소화하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터리 하반기 주인공이 될 상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 캐즘에 접어들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그에 따른 타격을 좀 입었습니다.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전기차 캐즘과 관련된 얘기는 너무나 좀 많이 나왔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좀 숫자로 보여지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둔화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이 전기차 캐즘 어떻게 보면 이제 일시적인 수요 정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 정체에 관련된 부분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핵심 광물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배터리 가격까지 좀 같이 떨어지는 좀 그런 상황.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고급 브랜드 같은 어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상당히 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보조금 자체도 좀 어떻게 보면 축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전기차를 좀 구매하려고 하는 어떤 구매자들에게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확실히 지금 이제 숫자로서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도 실적이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뭐 대표적인 셀 3사 중에 한 종목이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분기에 316억 지금 영업 손실을 좀 기록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200억 정도의 어떤 영업 이익을 기록했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줄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SK온 같은 경우도 계속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1분기에 봤을 때 10분기 연속으로 좀 어떻게 보면 연속 적자를 좀 이어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핵심 소재에 관련된 부분들의 하락이 좀 상당히 주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지금 이제 리튬 가격이 여전히 좀 못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리튬 가격 관련해서 가장 좀 주요한 뭐 미국 업체인 뭐 알베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어떤 가격 자체가 좀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튬과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목표가 하향 좀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1분기에서 2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좋아지지 못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영업이익 좀 발표됐을 때 한 1,900억 정도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지금 1분기보다는 올라왔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또 50% 정도 좀 감소한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기별로 봤을 때 1분기에 대비해서 좀 최악을 좀 지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뭐 전년 대비했을 때는 숫자가 확실히 좀 줄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IRA 관련된 부분들, 이 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조금 이제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불투명해지지 않나라 뭐 이런 좀 생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1분기, 2분기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 여기에 또 하반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우려는 계속 좀 존재하고 있지 않나.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차 캐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캐즘에 따른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있었고요. 이번 2분기에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역시도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일단 60%가량 하락을 했고,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혜택을 제외했을 때는 2,525억 원 적자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핵심 소재 가격 하락, 세계 최대 리튬 업체 앨버말의 주가가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실적 우려가 나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 거래일에는 신저가, 52주 신저가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간밤에는 또 튀어 올랐습니다. 앨범알의 주가가 7%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90달러 선에서 96.9달러 선까지 반등을 또 강하게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내긴 했는데요. 하반기에는 이러한 조짐들이 좀 합쳐지면서 좀 반등의 기미,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가능할 것이라는 뭐 보도나 전망들도 나오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는 분명히 좀 혼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부정적인 것은 전기차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네. 전기차라는 것을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뭐 렌트라든지 이런 좀 장기 렌트로 좀 샀을 때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제 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금리로 어떻게 보면 전기차를 좀 사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된다. 어떤 장기 렌트는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충전 시설에 대한 부족이 아직도 좀 대두가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기료가 좀 상승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요인이 하반기에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좀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인 요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좀 처음 알았는데 내연기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전기차가 보험료가 좀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기차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는데 보험료까지도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캐즘 현상이 계속 지속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전기차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어떤 이런 캐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네.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저는 하반기에는 좀 더 이제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바로 개선이 된다기보다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우호적인 환경은 조성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뭐 FOMC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특히 이제 9월 달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신호가 나오는 부분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잭슨 홀 미팅 8월부터 9월까지 어쨌든 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된다라고 좀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9월 달에 확률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퍼지게 된다고 하면 고금리의 피해를 봤던 섹터들이 오히려 금리 인하 때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 첫 번째로 출발한 게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두 번째로 출발할 것이 지금 2차 전지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하반기에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짧게 드릴게요. 전기차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뭘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격 중에서도 보게 되면 이 2차 전지,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인 것은 배터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한 40% 정도 지금 이제 배터리 가격이 좀 차지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지금 일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가 한 18% 정도 좀 미국에서 봤을 때 더 비싸다고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뭐 잘 팔리는,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포드 내연기관 픽업 트럭 같은 경우가 지금 한 44,000달러 정도 되는데, 그 전기차 버전이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 55,000달러로 뭐 한 25% 정도 더 비싸다기 때문에 결국 이런 가격의 차이, 결국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인 것은 배터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배터리 가격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이 높다는 건 뭐 보조금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보조금 있습니다. 적용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아까 보조금 지금 말씀하셨던 건 보조금 네. 적용 이후입니다. 적용 이후에도 더 비싸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채팅창에는 내연차 가격도 올라갔는데 라고 댓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주 금리 인하의 수혜주가 그 다음 타주로 될 수 있다고 보셨는데, 그렇다면은 짧게요. 전기차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 주가가 일단 바닥을 찍은 거라고 판단하시는지. 저는 바닥은 어떠신가요? 분명히 좀 찍었다라고 좀 생각은 하는데, 네. 일단은 이 강력한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아직은 시장에서는 그거를 좀 캐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 주가는 거의 뭐 쓰리바닥을 만들면서 네. 분명히 바닥은 좀 찍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성장 모멘텀이 더해진다면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될 수 있을 텐데,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없는지, 돌파구는 없을지 짚어주시죠. 일단 중국 시장을 좀 보면 약간 해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 육성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혈안이 돼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인프라 보급을 좀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충전기에 대한 보급을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기차 가격이 싸졌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이윤을 어떻게 보면 남기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오히려 그거를 좀 Q로 좀 승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에 대한 보급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이제 전기차를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전 중국 시장이 하나의 좀 제가 볼 때는 나아갈 수 있는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시장의 조사도 보게 된다고 하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드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즘 같은 경우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7년 지금으로부터 지금 한 3년 정도 후인데 2027년만 되더라도 신차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전기차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통계는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전망치인가요? 네, 전망인데 다만 이제 여기에 전제가 없습니다. 보조금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2027년에 미국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전기차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2030년에는 거의 한 48% 정도, 거의 50% 정도가 전기차로 전환될 것이다. 1년에 한 770만 대 정도로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땐 멈췄다라기보다는 분명히 속도 조절 그리고 초기보다는 흔히 말해서 초기에 50% 60%였다면 아마 향후에는 20, 30%로 성장에 대한 어떤 속도가 좀 조정이 되고 성장률이 조금은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성장이 멈춘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좀 전제를 깔면서 전기차 시장은 분명히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서는 트럼프 당선이 중요한 관건이네요 라고 글을 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공감하시는지. 네. 일단은 IRA 법안을 좀 건드리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IRA 법안을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쉽게 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를 통과한 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손질하는 데만 한 2, 3년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자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빠질 게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연비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좀 어떤 악재나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주가를 바닥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네네. 어떠한 악재가 나와도 지금 이제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저는 바닥권의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땐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의 어떤 IRA 폐기 법안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주가상으로 볼 때는 악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마저도 저는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수급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좀 짚어주시고요. 없으시면 바로 전략으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저는 최근에 좀 두 가지 제가 볼 때는 좀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바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관련된 수주를 했죠. 지금 르노 쪽에 지금 수주를 했는데 공급 계약 한 5년 정도 되고 지금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만 4, 5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게 큰 대형 계약인데 이 계약이 나오고 나서 한 6% 정도밖에 지금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7월 네. 1일 날. 네.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차전지 쪽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주가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이런 모멘텀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수급이 바뀌는 그런 모멘텀이 이런 것들이 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터진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주가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또 두 번째로 이 포스코 그룹 계속해서 지금 이제 캐즘을 어떻게 보면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전사적으로 지금 이제 양극재, 음극재, 리튬, 니켈 같은 어떻게 보면 그룹 차원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밸류체인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예. 이렇게 그룹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글쎄요, 저는 미래를 이미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 포스코 그룹, 이 어떤 두 그룹의 행보를 보면서 저는 분명히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바닥은 잡았고요. 이 두 그룹의 어떤 뉴스플로를 계속 체크해 보면서 반등의 모멘텀을 찾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셀 기업이나 배터리 소재 기업 가운데서 또 삼성 SDI를 밸류에이션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시는 의견도 있는데요. 윤여민 이사는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 각각의 요인들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에서도 뭐 전기차 리비안에 최대 7조 원 투자를 했다는 점, 테슬라 실적에서 전기차 성장이 뭐 퍽퍽 크게 나오지 않은 부분들은 예,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테슬라 그래도 그 차량 인도량에서도 일단 그 뭐랄까요, 그 인도량의 바닥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테슬라를 약간 AI 그룹으로, AI 좀 기업으로 보는 시각들이 좀 우세해지고 있습니다만, 예. 테슬라가 올라가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테슬라의 상승이 지금 2차 전지와는 약간 결을 달리합니다만 최근에 좀 상승이 어느 정도 저는 2차 전지가 상승할 때 어느 정도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하반기 주인공이 될 상인지에 대해서 윤여민 이사와 알아봤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